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좋은 눈은 좋은 사람과 함께 온다입니다. 이 책은 2022년 12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서삼도, 저자는 정신과 의사 토미, 옮기니는 안소연님입니다. 이 책은 15년간 정신과 클리닉을 운영하며 15만 명 이상의 내담자를 만난 저자가 전하는 인생이 잘 풀리는 비밀에 대해 담고 있는 책이에요. 15년차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심리 상담을 하러 와서 운이 좋고 나쁜지를 고민하는 환자들을 보며 도대체 운이란 무엇인지, 운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운명이나 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난히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공통점이란 목표에 맞게 문제 해결에 적합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운이 좋은 사람이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며,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운이 좋은 사람들의 비밀을 담고 있다고 전해줍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좋은 사람이 인생을 더 좋은 방향으로 데려다 줍니다. 당신 옆에 좋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운이 좋은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생각과 행동이 남다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인생이 잘 풀리는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책이 큰 도움이 되는 지침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운이 좋은 사람들의 비밀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이 책을 읽고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켜본 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드릴 테니 자신의 삶에도 꼭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사람이 계속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먼저 정신과 의사의 눈으로 바라본 운의 정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흔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하면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결과를 얻는 사람이라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일은 똑같은 확률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특정한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27세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사람들의 축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어렵다는 취업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다들 축하해주니 고맙긴 한데 한편으론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축하한다는 말의 끝에 꼭 이런 말을 덧붙여요.
운이 좋았나 보네. 경쟁률 치열하던데 내가 무슨 수로 거길 들어간 거야? 거기 윗사람 중에 아는 사람 있어? 등등요. 정말 밤잠 줄여가며 애써서 취업에 성공한 건데 그렇게 말하니 제 노력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A씨는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루 6시간 이상 잔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서류 전형에 응시할 때도 회사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돌리는 게 아니라 각 회사에 맞게 프로필과 소개서를 다시 썼고요. 특히 이번에 합격한 회사는 오래전부터 입사하고 싶었던 곳이라 최근 업계 동향과 신사 편향을 면밀하게 조사해 영상 자료까지 만들어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절실했던 것이죠. A씨는 절대 운이나 누군가의 덕을 보고 취업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목표가 분명했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적절한 생각과 행동을 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절한입니다. 낚시할 때를 떠올려 볼까요? 모든 물고기에 같은 미끼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물고기를 잡을 것인지에 따라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잘 잡히는 위치와 시간이 따로 있지요. 이런 것이 바로 적절한입니다. 적절한 생각과 행동을 실행하라는 말입니다. 늘 잘 되는 사람은 생각과 행동이 남다릅니다. 정말입니다. 멀리서 부러워만 하지 말고 잘 지켜보세요. 어떤 일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믿고 꾸준히 노력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안 될 거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는 사람과 결과가 분명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운이 안 좋은데 저 사람은 항상 운이 좋아. 이렇게 자주 투덜대고 있다면 본인을 먼저 돌아보세요.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요.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실천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늘상 성공하지 못하니 자신은 운이 안 좋다고 남 탓을 하며 고개를 젓고 마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의 포인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포인트는 수없이 많습니다. 모든 포인트에서 나는 된다, 잘 된다, 믿고 행동하며 최소한 한 군데에서라도 좋은 결과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부러워하는 어떤 포인트에서 다른 사람이 성공을 거두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좋겠다. 저 사람은 운이 좋구나. 단지 운이 좋아서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그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왔는지 과정을 먼저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적절한 장소에 그물을 잔뜩 쳐놓으면 물고기가 적어도 한 마리는 잡힙니다. 여러분은 어땠나요? 적절한 장소에 그물을 놓았나요? 아니, 그물을 제대로 놓은 적이 있기라도 한가요? 운 좋은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투덜대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부터 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항상 운이 좋은 사람들의 3가지 특징. 앞에서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운이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이를 생활에서 습관처럼 행하고 있지요.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안다. 둘, 흔들림이 없다. 셋, 유연하게 의지를 변화시킨다. 각각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안다. 앞에서 수없이 반복한 얘기지요. 운이 좋은 사람은 아무튼 그냥 운이 좋아지면 좋겠어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뭐뭐가 소중하기 때문에 뭐뭐를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무엇을 얻어야 기쁜지 스스로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 이런 것도 좋구나, 부럽다, 저런 게 행복이구나 하고 두루뭉술하게 생각합니다. 친구가 다이어트에 성공해 예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와, 좋겠다, 부럽다. 지인이 결혼을 한다며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와, 좋겠다, 부럽다. 대학 동기가 회사에 입사해 첫 월급을 받았다며 한턱 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와, 좋겠다, 부럽다. 정말 부러운가요? 어쩌면 자신은 다이어트에 관심이 없고 결혼에는 당장 뜻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유학을 준비 중인 터라 사실 취업에도 관심이 없고요. 그런데도 자동 반사적으로 남일이라면 그저 부럽다, 좋겠다 같은 감탄사만 연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닌데도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지 못하며 그에 맞는 생각도 행동도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운이 좋아질 리도 없겠지요. 둘, 흔들림이 없다. 첫 번째 특징과 통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이리저리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명확하기 때문이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 셋, 유연하게 의지를 변화시킨다. 유연하게 의지를 변화시킨다니 무슨 말일까요? 언뜻 보면 앞의 특징과 모순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은 살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믿어온 것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달라졌는데 지나온 것들로 꽉 막혀 있으니 무슨 일이든 제대로 풀릴 리가 없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는 것은 환경에 맞게 목표를 조금씩 수정할 수도, 혹은 그 목적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고한 사람은 운이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이쯤 되니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저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두 가지 유형에 속합니다. 첫 번째 유형. 무언가 하고 싶지만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 이런 유형은 무언가 찾아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억지로 찾아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찾아내고 싶다가 지금 당신의 바람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만 해도 여러 가지를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젠가 타이밍이 맞았을 때 그래 바로 이거야 라고 인식하는 순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 사실은 이미 만족스럽다.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이 없다고 해서 하고 싶은 것을 꼭 찾아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이미 운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편이 맞습니다. 이미 만족스러운 상태인 것입니다. 이럴 때는 자신이 만족스럽다는 것을 이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날마다 평온한 생활을 하는 이 좋은 운을 똑똑히 이해하도록 합니다. 만족스러운 생활이 생각에 따라서는 조금 따분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감사한 일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쁜 운을 빨리 정리하고 좋은 운을 여는 법.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우연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너무 오래 계속되면 나는 뭘 해도 잘 안 되는구나 라고 믿게 됩니다.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힘을 긍정적인 변화에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해도 잘 안 되는구나 라고 믿으면 정말로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흐름을 바꾸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에서 벗어나세요. 나는 지금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 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말 안에 나쁜 운에서 빠져나오는 힌트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힌트는 지금이라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시간이나 장소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일이 이어진다고 생각될 때는 저절로 지금은 나쁠 때라고 연관지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쁜 일이 이어진다고 느끼면 지금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그럴 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운에서 빠져나오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꼭 해야만 하는 일도 있기 마련이지요.
때문에 다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흐름이 바뀐다고 믿으세요. 나쁜 운에서 빠져나오는 다른 방법은 흐름이 바뀐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에 어제는 나쁜 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날일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어제, 오늘은 오늘. 분명하게 하루라는 단위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의 운의 흐름이 다르다고 믿으면 됩니다. 오늘 나빴던 운의 흐름이 내일은 좋게 바뀔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내일은 내일. 이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그만하기로 하고 내일 다시 하자라며 하던 일을 정리하는 것이지요. 만약 그렇게 하는 게 어렵다면 교회나 절에 가보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바꾸기 위한 계기를 스스로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결과를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잘 되어야 해라며 지나치게 부담을 가지며 오히려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빨리 자야 하는데 라고 자꾸 생각하며 마음이 조급해져서 오히려 잠이 오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잠이 안 올 때는 뭐 딱히 잠이 안 와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서 어느새 잠들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라고 마음을 바꿔 먹는 것도 운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계기를 스스로 마련한다. 결과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흐름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단풍처럼 나이가 드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 지금의 나이는 당신에게 1년뿐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이도 당신에게는 1년뿐입니다. 그 나이에만 할 수 있는 일, 그 나이이기 때문에 나오는 기쁜 멋도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너무 싫다고 자꾸 생각하며 그런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나이라는 것은 자꾸 늘어만 나기 때문에 점점 더 싫어지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쩐지 아깝다는 마음이 들지 않나요? 바로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갑시다. 그 나이는 오직 한 번뿐이라는 것을 100년 인생에 오직 1년뿐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강추위에 잘 지내고 계시죠? 한파에 건강 조심하셔야 해요. 옷도 따뜻하게 입으셔야 해요. 저는 다음 주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